국회 정무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에 관한 규제 내용을 보면 불안감을 떨치기가 어렵다. 국회의원들의 편향된 헌법관과 규제 위주 입법 만능주의가 엿보이기 때문이다. 법안 소위의 개정안을 보면 계열사와의 거래를 사실상 금지하는데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경제활동의 자유나 거래 상대방 선택의 자유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계열사와의 거래로 경쟁력이 집중되면 처벌한다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며 전형적인 과잉 규제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 제공하기 어려운 기회, 경제력 집중을 강화하는 행위, 정당성이 인정되는 행위 등과 같은 불명확한 개념은 법이 갖추어야 할 명확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이 같은 개념들이 집행될 경우 조사 남발과 소송 폭증으로 기업활동 자체가 어려워질 것임은 불보듯 뻔하다. 의원들이 기업에 대한 편견이나 부정적인 인식도 여간 문제가 아니다. 기업은 위험 분산, 이윤확대, 경쟁 우위 확보, 경영 효율 등을 목적으로 계열사를 만들어 거래한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 행위를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 그런데도 계열사와의 거래 자체를 불법시하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정무위원회는 기업활동의 자유는 보장하면서 경쟁 제한과 조세 탈루는 철저히 막을 수 있도록 법안을 다듬고 재심사하여야 한다. 특히 일감 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근에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정거래법을 개정한 점을 상기하여야 한다. 의원들이 만든 법률들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검증해 보지도 않고 새로운 법률을 졸속 제정하는 것은 전형적인 입법 만능주의이며 규제 양산이다. 온 국민이 원하는 것은 특정인의 사익 편취이지 기업활동에 대한 마구잡이 규제가 아니다. 바른사회는 정무위원회 의원들이 이 점을 상기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 하나, 거래의 자유를 박탈하는 일감 몰아주기 금지법을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하나, 무죄 추정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모두 반하는 일감 몰아주기 금지법을 중단하라. 중단하라. 하나, 투자를 위축시켜 우리의 일자리를 앗아갈 포퓰리즘적 마구잡이 규제를 중단하라. 중단하라. 예, 중단하라만 몇 번 더 하겠습니다. 예. 더 읽어주세요. 예. 자, 일감 몰아주기 금지법을 즉각 중단하라. 명확성의 원칙에 모두 반하는 일감 몰아주기 금지법을 중단하라. 우리의 일자리를 앗아갈 포퓰리즘적 마구잡이 규제를 중단하라. 그건 제가 이야기해야 돼요. 예. 마이크 뭐야, 너들? 예. 바른사회 시민의 사무총장 김민호입니다. 저희는 오늘 기자회견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저희의 의사를 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계속 질주를 하시면 사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부당성에 대한 세미나도 개최하고 그 다음에 보고서를 만들어서 또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회의 항의 방문, 또 국회 앞에서의 또 긴급 기자회견 등을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번 그 법 추진을 보면 소위 말해서 지금 30% 룰을 적용을 해가지고 그 총수가 관여한 것으로 간주해 처벌 조항을 이제 집어넣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정거래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기업 규제에 관한 법인데 여기다가 그 대주주 조항을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대주주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을 넣겠다는 것이고, 더욱이 그것도 조세나 경제적 처벌이 아닌, 즉 말하자면 그걸 저희가 이야기를 할 때 시빌 머니 페널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 과징금이나 이런 걸 부과하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뭐 신체형을 부과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법이 제정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결국 우리 이 나라가 향후에 이제 살아가려면 중요한 게 소위 말해서 기업 혁신이 계속 일어나고 그러면서 성장의 동인들을 이제 찾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성장의 동인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자율성 그런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율성 하에서 창조성이 나오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만에 하나 지금과 같이 이런 식으로 그 기업의 대주주에 관한 규제 조항을 신체용적으로 방향으로 나간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위험을 가하는 것입니다. 위협을 가하는 것입니다. 기업가들에게. 따라서 이건 기업가 정신을 굉장히 죽이는 것이고 향후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소화제를 주는 방식이어야 되는데 두통약을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방식의 적용은 좀 잘못된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따라서 오히려 경제적 뭐냐면은 규제를 가하는 게 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전에 여기 우리가 주장한 것처럼 조세 관련 조항을 정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과징금 관련 조항을 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게 오히려 필요한 것이지 신체임을 부과하는 것은 굉장히 이거 법적 원칙에도 좀 어긋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원래 이런 잘 나오는 사람이 아니지만 하도 답답해서 나온 겁니다. 현재 우리 경제가 지난 10년 동안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지금 이제 2% 성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선진국에서 1인당 소득이 4만 달러, 5만 달러 되는 미국 같은 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1인당 소득이 겨우 이제 뭐 2만 2천 달러 되어 있는 나라가 2%를 얘기한다는 것은 우리 경제 그만큼 조로화했다고 하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최근에 우리 지난 10년 동안 기업 투자 증가율이 평균 1.7%밖에 증가했습니다. 이 투자 증가율이 1.7%라고 하는 것은 신규 투자는 거의 없고 대체 투자 정도 이제 그 오래된 노후 시설들을 대체하는 그런 정도밖에 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10년간 계속되기 때문에 오늘날 2% 성장대에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더 심해져가지고 작년 2분기부터는 투자 증가율이 마이너스입니다. 어제 우리 그저께 발표된 맥킨지 보고서는 한국 경제를 표현해서 한마디로 뜨거운 물 속에서 점점 뜨거워지는 물 속에 있는 개구리에 비유했어요. 물이 점점 뜨거워지는 개구리가 죽는 줄 모르고 물 속에 있다가 점점 죽는 거예요. 아주 정확한 표현인데요. 우리 경제 지금 1인당 소득이 2만 달러대 수준에서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지고 10년간 기업 투자 증가율이 1.7%에 머물고 지난 작년부터 지금까지 7분기 동안 마이너스 투자 증가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우리 아이들 전벽에 있는 젊은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걸 금방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기업들이 이렇게 왜 투자를 안 하느냐? 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기업들이 근거성 자산을 50조 원, 100조 원 갖고 있으면서 왜 투자를 안 하느냐? 가장 큰 이유가 기업에 대한 과잉 규제 때문입니다. 규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저도 해외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해외에 있는 법인장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미팅이 있었는데 거기서 늘 하는 얘기가 해외 나오니까 그냥 좀 누구 잔소리 하는 사람 없어 너무 좋다. 규제가 너무 없어 좋다. 규제가 너무 많아요. 그것 때문에 기업들이 자꾸 해외로 나갑니다. 국내 투자를 안 합니다. 그래서 국내 투자는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현재가 이건 뭐 그냥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으니까 피드를 내가지고 국채를 발행해서 추경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지금 피지 나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다시 또 이제 뭐 국채를 한 17조 정도, 16조 정도 발행한다고 합니다. 그런 마당에 기업들이 현금을 쌓아두고 투자를 못하도록 더욱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이거는 도무지 어불성설이에요. 정말 제가 정치인들이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국민들의 어려운 삶을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인지 현장을 알고나 있는 것인지 제가 묻고 싶어요. 그걸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오늘날 성장률이 2%밖에 안 되면 취업자가 성장률 1%가 6만 명 정도 창출되거든요. 그럼 12만 명이 창출된다는 얘기인데
1년에 여기 있는 전문가 같은 대학 졸업생들이 50만 명이 나옵니다. 물리적으로 30만, 40만은 갈 데가 없는 것이 지금 계속 10년 이상 쌓여오고 있는 건데, 그런 현상을 알고나 있는지 이런 법안을 발의한 사람들에게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좀 이런 사람들 도대체 여기 있는 어른들 좀 물어봐요. 알고나 있는지,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를 책임져 줄 것인지.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내부거래라는 것은 옛날에 미국의 학자 올리버 윌리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올리버 윌리엄슨은 이 거래 비용 문제를 굉장히 중시하는 학자인데, 기업은 거래 비용이 낮아야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 거래 비용 중에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외부 거래 비용이 있고 내부 거래 비용이 있습니다. 이 재벌이라고 하는 거, 혹은 계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 거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한국 기업들의 나름대로의 그 적응 방식에서 나온 현상이에요. 거래 비용이 워낙, 외부 거래 비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규제가 많다 보니까 내부 거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몸부림에서 나온 것이 오늘날 한국의 대기업 그룹, 재벌이라고 말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 이걸 이번에 이제 제가 이번 법안을 보니까 이 법안들을 시행하면은 이제 전부 다 기업들은 흡수합병을 해가지고, 근데 우리가 간단히 생각해 봅시다. 삼성 반도체 전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삼성 SDI나 삼성 전기에서 부품을 생산해서 그 다음에 삼성 전자를 만들어내죠. 현대차 같으면 현대모비스 같은 데나 이런 데서 부품을 생산해서 현대차를 발전합니다. 이제 그걸 그렇게 하면은 옛날에 거대한 기업이 있으면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분사를 시켜가지고 시켜서 부품을 만들어 효율적으로 경영을 하고 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고립하는 게 현대차하고 삼성전자예요. 이제 만약 이걸 못하게 하면은 엄청나게 거대한 기업이 생길 거예요. 전국사 합병을 해가지고. 왜냐면 이제 부품도 다 만들어야 돼. 그러면 엄청난 비효율이 생기고, 그런 비효율적인 단독 대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겠는가 하고 생각하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점점점 올라가는 거죠. 위험이 더 커지는 것이죠. 근데 소속하고 말씀 좀. 단독 대기업으로 과연 글로벌 시장에서 힘낼 수 있느냐는 생각을 해서 이러한 두 가지 측면, 우리가 내부 거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탄생되는 그런 걸 우리가 깨고 있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힘낼 수 있다는 것. 그 다음 우리 경제가 너무도 지금 저성장 국면을 하고, 제가 보기에는 2% 성장은 실물 경제의 위기예요. 오죽하면 빚을 내서 주경을 편성합니다. 이런 실물 경제의 위기를 외면하고 더욱 그 원인인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이다. 무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려대 오정훈 교수님.